우리나라의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환경성 보장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왜 환경성 보장제도냐? 생산 단계에서 재질 구조 개선을 통해서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되도록 물건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혹은 제한하는 그런 규제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는 제도, 우리가 EPR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EPR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의 재질구조 개선과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그다음에 폐기 단계에서의 생산자 책임을 통해서 전기전자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환경성 보장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자원순환법, 혹은 줄여서 그냥 자원순환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원순환 기본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원순환법 그러면은 또 자원순환 기본법하고 헷갈리게 되는데, 전기전자 제품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순환법 이런 용어를 쓰시면 그거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환경성 보장제도에 적용을 받는 게 이제 전기전자 제품하고 자동차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이 전기전자 제품 자원순환법은 EU에 그 ROHS나 WEE, ELV 이 세 가지의 지침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법률에 담은 겁니다. ROHS라고 하는 것은 전기전자 제품 내에서의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을 담고 있는 지침이고요. WEE는 전기전자 폐기물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ELV는 그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재활용과 관련된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EU에서의 이 세 개의 디렉티브, 지침들을 우리나라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법으로 만든 것이죠. 그게 이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성 보장제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전 예방 정책으로서의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과 사후,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동차 빼고요. 자동차는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환경성 보장제도에 적용을 받는 전기전자제품이 뭐냐? 태양광 패널까지 포함하면 50개 제품, 태양광 패널을 빼면 49개 전기전자제품이 대상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온도 교환기기, 냉매가 들어가 있는 기기죠.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제습기까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온도 교환기기는 왜 중요하냐? 냉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매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이야기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 냉매가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은 해체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체를 할 때에 냉매를 먼저 포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냉매 가스를 먼저 포집하고 난 다음에 해체에 들어가야 될 텐데, 냉매 포집 설비가 없는 곳에서 전자제품을 해체하게 되면 냉매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냉매를 담고 있는 것을 컴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공처럼 되어 있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니까 그냥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속이다, 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냉매는 그냥 그 선을 잘라서 안에 가스를 다 날려보내고 이거 돈 되는 금속이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환경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돈이 되기 전에 일단 먼저 안에 있는 냉매가 환경 오염 물질이니까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 교환 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디스플레이 기기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의 모니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다음에 통신 사무국 기기가 또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전기전자 제품에서 제일 많은 분류들이 있는데,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쭉 보세요. 그냥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 판매기까지 일반 전기전자 제품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이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동 판매기까지 49개 제품은 현재 환경성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폐기물로 배출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2023년부터 이제 태양광 패널이 환경성 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해물질 사용 기준인데요. 유럽에서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거의 유사합니다. 6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 사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납, 수원, 육각, 크롬, 폴리브로마 비페닐, 폴리브로마 디페닐, 에테르, PBB, PBDE, 그리고 카드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납, 수원, 크롬, 카드뮴 4개는 중금속이 되는 것이고요. PBB나 PBDE는 브론계 난연제가 되는 것인데요. 전자제품 안에 첨가되는 것이죠. 이게 난연,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자제품은 이게 막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잘못하게 되면 뭐 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불이 잘 붙게 돼버리면 화재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난연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불이 잘 안 붙게 만들어주는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옛날에 플라스틱의 난연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브론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폐기물로 처리할 때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거라서 지금은 브론계 난연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0.1% 미만 쓰라고 하는 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한 건데요. 문제는 이게 전자제품이 내구재 제품이잖아요. 길게 쓰는 거는 20년 이상 쓰는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현재 전기전자 제품으로 배출되는 것들은 여전히 이런 유해물질들 함유 기준 규제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이런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들이 계속 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이 0이 되기 전까지는 전자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계속 우리가 더 강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재질구조 개선 지침 준수인데요. 그래서 전자제품 만들 때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규제가 약해요. 보시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안 지켜도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재질구조 개선 지침과 관련해서도 관리를 누가 하냐? 생산자들의 협회에서 관리를 해요. 아니 생산자들 협회에서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규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EO 같은 경우에도 뭐 수리권 보장 보방 이런 것처럼 그 제품을 수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력한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계획된 노후화 방지 법안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설계된 노후화 계획된 노후화 이런 건 뭐냐 하면은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빨리 고장나게 만들어서 제품을 오래 못 쓰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설계된 노후화 계획된 노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최근의 사건이 아이폰의 배터리 게이트죠. 구형 아이폰일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빨리 교체하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그게 아이폰의 배터리 게이트잖아요. 이 사례가 소비자들이 물건을 빨리 교체하게끔 빨리 버리게끔 물건을 만들 때부터 생산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쪽에서도 자꾸 약간 음모론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생산자들이 자꾸 물건을 빨리 버리게끔 고장이 빨리 나게끔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예 법률로 명시하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규제들이 이제 법률로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율적 지침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들겠다. 따라서 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보다는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야 되고 기준들을 관리하는 기구도 생산자 자율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중심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생산자와 판매자의 재활용 의무인데요. 매출액, 수입액 기준으로서 3억, 10억 원 이상인 생산자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혹은 수입해서 판매
판매한 전기전자 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될 경우에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회수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러면 교체를 한다라고 보잖아요. 그럼 교체를 했을 때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이 폐기물로 배출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경우에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그걸 회수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를 새 거 살 때 기존에 집에서 쓰던 냉장고는 판매자 보고 야 가져가 라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권리로. 그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가져가 줘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포장재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포장재와 소비자가 기존에 쓰던 제품들은 판매자가 가져가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생산자 판매업자의 역회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착하신 소비자들은 생산자들한테 자기가 쓰던 제품 가져가라고 요구하기를 되게 미안해 하시는데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법적 의무예요. 그리고 법적 의무라는 소리는 생산자가 그런 비용들을 다 가격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재활용 의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생산자에게 재활용과 관련된 어떤 의무를 주느냐, 인구 기준으로 해서 재활용해야 될 목표량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경우에는 49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인구 1인당 7.56kg에 해당하는 전기전자 폐기물을 회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정도 인구다라고 보게 되면은 한 38만 톤 정도의 전기전자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 7.6kg 정도인데요. 1인당 전기전자 폐기물의 발생량을 얼마 정도로 봐야 될까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3kg에서 16kg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쓰레기를 그 생산자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자와 판매자의 재활용 의무, 일종의 이제 EPR 시스템을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49개의 제품을 적용을 하잖아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게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충분하냐 지금 잘 작동이 되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전자 제품이 49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점점 더 소형화가 되면서 그런 다양한 종류들의 전기전자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전기가 흘러야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가 흘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또 충전식으로 해서 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다음에 USB 같은 것도 전기전자 제품의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자담배 같은 것들도 있고 전기전자 제품의 유형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49개 품목이라고 우리가 특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충분하냐 이것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전기전자 제품들 혹은 전기전자 제품과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따로 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성 보장 제조도 그 대상 품목이 지금보다는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